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 요괴 귀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이 방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으스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저희와 함께 무서운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요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벌써 개강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다들 새학기 적응은 잘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수업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설레기도 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기도 했던 주말이었는데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1교시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걱정하는 편입니다. 수업에 간당간당 늦으면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마음씨 착한 친구가 잠시 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요괴입니다. 다들 어떤 요괴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란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이야기는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요괴, 바로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영화 장산범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산범은 부산광역시의 장산이라는 산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를 닮은 괴생명체입니다. 장산범은 다른 요괴들과 다르게 옛날 문헌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괴인데요. 그 이유는 20세기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현대의 괴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논쟁거리가 된 것은 잠들 수 없는 밤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유명 공포 사이트에 유사한 목격 사례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인데요. 장산범은 붉게 빛나는 안광, 진홍색의 피부, 호랑이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비단같이 아름답고 고운 백발에 긴 털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머릿결 덕분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없어지고 분명 호랑이의 모습인데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장산범의 울음소리는 정말 기묘합니다. 칠판 긁는 소리를 비롯해 물을 흐르는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는 물론 사람의 목소리까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산범의 존재를 두고 고양이과의 맹수설, 곰과의 맹수설,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요. 심지어 사자노름과 같은 민속춤을 추는 민속놀이 패들이 수련이나 합숙을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등산객이 흰색 사자탈을 괴물로 오해했고 이 경험담이 전해져 괴담이 되었다는 사자털 설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장산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장산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엘던의 몬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20세기 인터넷을 통해 퍼진 이야기인 만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산범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궁금한 이야기 Y 184화에서는 장산범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장산범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먼저 김동암 씨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 6월 말 오전 11시경 장마철이라 날은 조금 어두웠고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동암 씨는 2층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수업이 한창일 때 동암 씨는 무심코 학교 뒷산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하얀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걷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이동 속도가 정말 빨랐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지만 지금까지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던 하얀 그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동암 씨는 그날 무엇을 본 걸까요? 김동훈 씨 역시 장산범의 목격담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훈 씨는 깊은 산골 마을에 살던 꼬마였는데요. 어느 날 마을에 건실한 청년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겨우 산속에서 찾은 청년은 눈이 풀리고 흙투성이에 넋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청년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날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청년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는데요. 뒤를 돌아본 청년은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을 만났습니다. 그 짐승은 청년을 가로막더니 청년에게 흙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동훈 씨는 그날 저녁 마을 청년이 만난 짐승이 바로 장산범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격담이 있으니 사람들이 장산범의 존재를 믿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장산범을 다룬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식스의 괴물 듣고 오셨습니다. 20세기 인터넷을 통해 정해진 장산범의 존재는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먼저 영화 장산범이 있습니다. 영화 장산범은 2017년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로 목소리를 흉내내 사람을 홀린다는 귀신 장산범을 둘러싸고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 장산범의 허정 감독은 500만 관객을 동원한 공포영화인 숨바꼭질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공포영화의 한 획을 그은 감독의 영화이니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장산범은 요괴가 아닌 장산 일대에 있는 무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장산범을 신으로 모시면 불가사의한 힘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만 점점 장산범에게 지배당해 결국 장산범의 수하로 바뀌게 된다는 설정인데요. 이 영화는 사운드를 적절히 잘 활용하여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드라마 구미호디언 1938, 웹툰 2013 전설의 고향, 신장산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장산범은 문화적 기여는 물론 명맥이 끊어졌다고 생각되었던 토종 한국 민담이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우리나라의 전통 요괴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여러분의 추억의 맛은 무엇인가요? 저의 추억의 맛은 엄마가 바쁠 때 만들어주셨던 간장계란밥입니다. 간장계란밥이 아니더라도 달걀이 들어간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무섭지 않게 느껴지는 요괴가 있는데요. 바로 달걀 귀신입니다. 사실 달걀 귀신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뭔가 달걀이라고 하면 동글동글하고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섭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니 무시무시한 요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편히 간장계란밥을 먹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달걀 귀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달걀 귀신은 정말 동그란 달걀 모양을 한 귀신입니다. 오래 묵은 달걀이 상하지 않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달걀 도깨비라고도 불리는데요. 달걀이 살아서 사람들의 앞과 뒤를 굴러다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상상만 했을 땐 뭔가 귀엽지 않나요? 하지만 사람을 성가시게 한 이 달걀 귀신을 발로 뻥 찼다가 달걀이 그대로 커져서 사람을 잡아먹고 다시 대굴대굴 굴러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귀엽기만 한 요괴는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달걀 귀신 이야기는 생김새부터 괴이합니다. 바로 파주 탑설골에 전해진다는 얼굴 없는 달걀 귀신인데요. 이 요괴의 일본 이름은 노페라 보우입니다. 달걀 귀신의 유래가 일본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몇몇 설화집에서는 이 노페라 보우가 짐승이 둔갑한 것이어서 이 요괴에게 습격당한 나그네의 옷에 짐승털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달걀 귀신은 괴담집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야쿠모의 소설과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게만큼 익숙한 요괴인 듯합니다. 이 두 번째 달걀 귀신은 사람이 밤길을 걷고 있을 때 앞서서 걷다가 뒷사람이 가까워지면 고개를 획 돌려 쳐다본다고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이러면 눈, 코, 입이 없는 기괴한 얼굴에 놀란 보행자가 혼이 달아나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명한 이 달걀 귀신에 대해 한국 요괴괴담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스탠딩 에그의 리틀스타 듣고 알아볼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엔 한국 요괴괴담이라는 책 속 달걀 귀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달걀 귀신은 얼굴이 없는 두 번째 달걀 귀신인데요. 달걀 귀신은 꽤 유명한 데 비해 자료가 많지 않은 요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 달걀 귀신에 대해 잘 몰랐는데요. 이 요괴는 늘 걷고 있는 모습으로 목격되는데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 걷는 것이 아닌 듯하다고 합니다. 또 혼자가 아닌 두 명이 걸어 다닐 때도 있는데 이때는 주로 남녀 귀물로 한 일행이 되는데요. 달걀 귀신이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파주 탑설골 전설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근방의 탑설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젊은이가 늦은 밤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래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많아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앞으로 두 노인이 흰 베옷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 노인들이 마을이 아닌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놀란 청년은 큰 소리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쳤고 두 노인은 멈추어 섰다고 다시 청년 쪽으로 향해 다가왔는데요. 두 노인이 청년을 스쳐 지나가자 화가 난 청년은 노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으며 이에 놀란 청년이 놀라 까무러친 뒤 며칠 후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늦은 밤 혼자 집에 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런 기괴한 요괴를 만났다니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늦은 밤에 꼭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 곡인 엑스디너리의 히어로즈의 불꽃놀이의 밤 듣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